힘든 사회 초년생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김정우. 손하늘입니다. 충북도의회 여야가 원내대표를 선발하고 7월 개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의장 후보군은 4명으로 좁혀졌습니다. 8번 선거에서 단 한 번도 낙선한 적 없는 이시종 충북지사가 반세기 공직 마감을 고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강조한 건 무예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장의 참상과 가족의 애달픈 심정을 담은 친필 편지가 한 골동품점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50년 공직 생활의 마감을 앞두고 고향인 충주에서 고별식을 가졌습니다. 이 지사는 마지막까지도 무예 마스터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선 충주시장에서 재선 국회의원 그리고 삼선 충북도지사까지 8전 8승 27년의 선출직을 지낸 이시종 지사가 퇴임을 앞두고 3년 만에 고향 충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50년 공직 생활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충주시가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 지사는 충북 보정은 화장품, 바이오, 태양광, ICT 산업 육성과 철도의 왕국 충북 구현에 고향 충주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비롯해 광역상수도 등 도시 기반 마련에 힘썼다고 회고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개통이 되니까 집에 있는 수도로다가 샤워를 했는데 올해는 추워갖고 못하겠어. 그게 충주댐 상수도가 워낙 깊은 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찬물이라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충주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로 무산됐다 되살린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 IC 건설, 1990년 충주 대홍수 상황에서 내린 대피령 등을 꼽았습니다. 상당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났을지도 모를 일인데 제가 미리 주민대표명령에 대해서 한 분도 그때 사고가 안 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세월의 회고보단 이젠 명운이 불투명해진 무예 마스터십 당위성 설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특히 국제공인무예기구 WMC는 무예의 도시 충주에서 꼭 태동해야 할 조직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에 충주 시민들께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원래 무예의 주인은 충주 시민들이니까 여가 충주 시민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잡혀있는 마지막 공식 일정도 무예 마스터십 존립을 위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틀간의 휴가를 보낸 뒤 오는 30일 퇴임하는 이시종 지사는 앞으로 후임 지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서울에서 지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12대 충북도의회 첫 원내대표를 국민의힘은 재선의 이양섭, 더불어민주당은 초선의 변종호 당선인이 맡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장 후보군은 오영탁, 이옥규, 임병훈, 황영호, 사실상 4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12대 충북도의회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28석, 더불어민주당 7석. 4년 전과 확연하게 바뀐 정치 지형은 상견례 뒤 진행된 각 당의 원내대표 선출에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3명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투표를 통해 재선의 이양섭 당선인을 선출했습니다. 이양섭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첫 과제인 의장단 배분은 의장 선출 뒤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장이 선출이 돼야만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또 우리 28명의 또 우리 의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민주당은 초선의 변종호 당선인을 원내대표로 추대했습니다. 변종호 원내대표는 여야 소통을 위해 민주당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3자리는 맡아야 한다며 일찌감치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7명 의원으로 구성된 5분의 1을 저희들이 어쨌든 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5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한 상임위원은 당연히 저희들한테 배분이 돼야 된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27일 의장 후보를 선출하고 나면
민주당과의 의장단 배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여왔던 국민의힘 의장 후보는 사실상 4명으로 대진표가 좁혀졌습니다. 원내대표 선출 직후 발언을 통해 재선의 오영탁, 이옥규, 임병훈, 초선의 황영호 등 4명이 의장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불리는 붉은 불개미가 옥천에서 발견됐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옥천군 등은 옥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붉은 불개미 출몰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일개미 850마리와 번데기 200마리를 발견해 즉각 방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번식력이 있는 여왕개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붉은 불개미는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꼬리에 날카로운 침을 지니고 있어 쏘이면 심한 통증은 물론 드물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거된 충북교육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16일 일과 시간 중 청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체포된 충북교육청 행정직 공무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 공무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를 구속하고 다른 성매수남들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년 되는 날입니다. 잊혀지기 쉬운 전쟁의 참혹함과 전장에 가족을 보낸 수많은 이들의 애끓는 마음이 담긴 친필 편지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노랗게 빛이 바랜 채 곳곳이 헤져버린 낡은 종이. 다리가 부러져 완전히 쓰지 못하게 됐다는 전장의 참상, 절망적 현실을 담담하게 전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다리에 총을 맞은 한 병사가 전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조차도 희소식일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왜 받질 못하냐는 답장 없는 가족의 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만이라도 듣는 게 소원이라는 부모의 애끓는 심정도 구구절절 담겼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주고받은 이 편지는 모두 19통. 주소지는 20대 초반의 형제를 나란히 전장에 보낸 옛 청원군 현도면의 한 주택입니다. 전사한 동생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형은 평생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하루에서 바식이 목발 찍고 나와. 동생분은 순사당하고. 이 편지가 발견된 건 청주의 한 골동품 가게. 2년 전 우연히 가게를 들렀다 호기심에 편지 뭉치를 구입한 한국학 전공 이상주 교수가 이들의 사연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부강한 국가에서 이렇게 참 잘 살고 있는데 참 솔직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편지로 남게 된 전쟁의 참상. 편지를 발견한 이상주 씨는 남은 가족들과 상의해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도심 속 콘크리트 건축물 속에서 나무로 된 건물을 마주치는 게 드문 일이 됐죠. 하지만 여전히 자연과 인공 건축물 사이에서 나무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나이를 먹고 볼수록 친숙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번 문화있다 시간에서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무와 나무를 잇대 정성의 미학을 구현하는 권덕영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버려진 각종 나무 자재들이 책상 한쪽을 받치는 다리가 됐습니다. 어느 날 작업실 한켠에 쌓인 자투리 나무들을 본 작가는 나무의 희생을 다시 예술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못과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나무로만 조립하는 짜맞춤 방식을 썼습니다. 물풀의 나무, 자작나무 등 수십 가지 색과 견고한 물성을 지닌 나무를 톱으로 자른 뒤 평끌로 며칠 홈을 파내고 틈을 만들어 맞추는 작업엔 정성의 미학이 깃들어 있습니다. 작품에 있어서는 좀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이건 하나의 그러니까 제품이 아니라
정말 좀 내가 만들어낸 내 새끼 같은 그런 애정까지도 생기거든요. 이런 느리지만 단단한 작업 방식의 결과물은 오히려 기계에 의한 것보다 더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수축 팽창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계속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이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용을 하면서 나사가 있으면 나사는 조금씩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유격이 생기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나무와 나무를 짜맞춘 거는 수축 팽창이 일어나면서 서로와 서로를 더 꽉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일어나거든요. 그 속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은 것,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을 담아냅니다. 사선으로 깎아 만든 나무들이 아래로, 때론 위로 향하며 만나는 작품에선 삶의 굴곡이 담겨 있고 팔걸이와 등받이가 없는 스툴은 일부러 불편한 앉음을 의도했습니다. 현대적인 직선 형상으로 만든 소반에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어두운 색감의 나무를 상감 기법으로 입혔습니다. 어릴 적 자동차 디자이너를 꿈꾸며 자동차 회사 연구원으로 일했던 권 작가는 앞선 20대 미국 교환학생 시절 우연히 나무를 만져본 경험이 삶의 변곡점이 돼 6년 전 예술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토네이도 오는 지역 가서 봉사 같은 거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처음에 접하게 됐었고요. 나무를 만지면서의 이런 느낌들이 너무 저한테는 너무 좋은 인상이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깎을 수 있고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좀 성취감? 손끝에서 나무의 쓰임과 그 이면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권덕영 작가의 작업물은 다음 달 초까지 충주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금요일 저녁 충북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희재 선수하고 똑같이 생긴 심판이 있다고